연금저축계좌를 몇 년 전에 만들어두고 그냥 방치해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들거나 사고 싶은 상품이 그 회사에는 없거나 수수료가 아깝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럴 때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를 떠올리십니다. 그냥 두거나 해지하거나. 그런데 세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를 통째로 옮기는 겁니다. 이걸 계좌 이전 또는 계약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옮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세금은 안 붙지만 손해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시작 전에 세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다루는 제도와 세율은 2026년 8월 15일 기준입니다. 세법과 금융회사 규정은 바뀝니다. 둘째, 특정 금융회사나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옮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옮기는 절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룹니다. 셋째, 계좌를 옮긴다고 수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옮긴 계좌 안에서 산 상품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언제 가입했는지, 어떤 상품인지, 담보가 잡혀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 지금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본인 계좌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해지와 이전이 어떻게 다른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계좌에 3천만 원이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중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 2,400만 원, 그동안 불어난 운용수익이 6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전부 기타소득세 대상입니다. 3천만 원에 16.5%를 곱하면 495만 원입니다. 손에 남는 돈은 2,505만 원입니다. 같은 계좌를 이전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3천만 원이 그대로 새 계좌로 넘어갑니다. 차이가 495만 원입니다. 계좌 안에 돈은 똑같은데 처리 방법 하나로 이만큼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계좌를 해지부터 떠올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전에는 세금이 안 붙는지 법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2사 제목이 연금계좌의 이체입니다. 제1항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 수령이 개시되기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이 한 문장이 제도의 전부입니다. 세법에서 세금이 붙는 시점은 인출입니다. 그런데 이체는 인출이 아니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특례가 아닙니다. 애초에 과세 대상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특례는 요건이 까다롭지만 이건 원칙 자체가 인출이 아니라는 쪽입니다. 다만 이 조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인출로 본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입니다. 연금저축에서 IRP로 또는 그 반대로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출로 본다는 뜻입니다. 둘째,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돈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입니다. 옛날 계좌가 세제상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새 돈을 옛날 계좌로 밀어넣는 걸 막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끼리, IRP는 IRP끼리 옮기는 것이 기본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조문 제2항에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항 단서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추면 인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금 막아둔 연금저축과 IRP 사이의 이동을 다시 열어주는 조항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입자가 55세 이후일 것. 둘째,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셋째, 그 계좌에 있는 금액 전액이 이체될 것. 세 가지를 다 채우면 연금저축에서 IRP로,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옮겨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앞에 두 조건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같습니다. 연금 받을 나이가 됐으니 계좌를 한 군데로 합치는 걸 허용해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이체받은 계좌는 5년 조건을 이미 채운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조건이 전액 이체입니다. 3천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떼어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건 안 됩니다. 옮기려면 계좌에 있는 돈 전부를 옮겨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 상품도 쓰고 저 회사 상품도 쓰고 싶다는 계획이 여기서 막히기 때문입니다. 한 계좌를 둘로 쪼개서 나눠 갖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자체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계좌는 그대로 두고 새 회사의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앞으로 넣는 돈만 새 계좌에 넣는 방식입니다. 옮기는 것과 새로 만드는 것은 다른 선택입니다. 나눠 쓰고 싶으시면 이전이 아니라 추가 개설을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옮기면 가입일이 새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5년 조건을 다시 채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조문 제사항에 답이 있습니다. 가입일은 이체받은 계좌를 기준으로 하되 계좌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 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최초 가입일이 따라옵니다. 2018년에 만든 계좌를 올해 다른 회사로 옮기면 새 계좌의 가입일도 2018년으로 봅니다. 5년 요건은 이미 채운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도 못 옮깁니다. 제도를 쓸 수 있게 만드는 조항이 바로 이 제사항입니다. 이제 실제 절차를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두 군데를 다 가야 했습니다. 새로 가입할 회사에 가서 신청서를 쓰고 다시 기존 회사에 가서 이전해달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옮겨갈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신청하면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옮겨갈 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연금 계좌를 새로 만듭니다. 둘째, 그 자리에서 이체 신청서를 씁니다. 셋째, 다음 영업일에 기존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본인이 맞는지, 정말 옮길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통화를 녹음합니다. 넷째, 기존 회사가 자산을 정리해서 돈을 보냅니다. 다섯째, 보통 사후 영업일 안에 완료 통보를 받습니다. 방문 없이 앱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진 계좌가 어떤 상품인지입니다. 연금저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이 중에서 보험을 옮길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낸 돈에서 사업비를 먼저 떼는 구조입니다. 가입 초기에는 낸 보험료의 7에서 8% 정도가 사업비로 빠집니다. 그리고 가입한 지 7년이 안 됐으면 옮길 때 해지공제액이라는 것이 붙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은 안 붙는데 계좌 잔액 자체가 줄어든 상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목에 있는 손해보지 않는 순서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할 두 문장이 있습니다. 세금 불이익이 없다. 그리고 손해가 없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제도가 보장하는 건 앞의 문장뿐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안 매긴다는 것이지 금융회사가 비용을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험의 해지공제액, 상품을 팔 때 생기는 환매비용, 이런 것들은 세금과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전을 결심하셨으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회사에 전화해서 이전할 경우 실제로 넘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십시오. 잔액이 아니라 이전 시 실수령액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숫자를 받고 나서 옮길지 말지를 정하시는 겁니다. 순서가 반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확인사항은 지금 들고 있는 상품이 그대로 넘어가는지입니다. 이걸 실물이전 또는 현물이전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쪽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실물이전이 시작됐습니다. IRP에서 IRP로 옮길 때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보내는 회사와 받는 회사가 둘 다 취급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폴트 옵션 상품이나 보험계약 같은 일부는 실물이전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뒤 옮기고 다시 사야 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상품이 그대로 가는지를 이름을 대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현금화해서 옮겨야 하는 경우라면 한 가지가 더 생깁니다. 시장에 나가 있지 않은 기간입니다. 상품을 판 날부터 새 회사에서 다시 사는 날까지 며칠이 뜹니다. 앞에서 사후 영업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며칠 동안 내 돈은 현금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장이 오르면 그만큼 놓치고 내리면 그만큼 피합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노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면 이 공백을 감수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수수료 몇만 원을 아끼려고 며칠의 시장 노출을 포기하는 게 맞는지 숫자로 비교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이건 제도가 아니라 판단의 영역입니다. 아예 이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한 계좌입니다.
조문 제1항이 연금 수령이 개시되기 전에 다른 연금 계좌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받는 쪽 계좌가 연금 개시 전이어야 합니다. 둘째, 압류나 질권이 설정된 계좌입니다. 셋째, 그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둔 경우입니다. 대출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생명보험사에서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계약입니다. 죽을 때까지 준다는 약속이 걸려 있어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선택지가 하나 사라집니다. 그럼 옮길 만한 이유가 뭔지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지금 계좌에서는 사고 싶은 상품을 살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은행 신탁이나 보험 상품에서는 ETF를 직접 사기 어렵습니다. 둘째, 계좌에서 나가는 비용이 다른 곳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셋째, 계좌가 여러 군데 흩어져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옮겨도 안 바뀌는 것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그대로 연 600만원, IRP까지 합쳐 900만원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도 그대로 3.3에서 5.5%입니다. 이건 회사가 아니라 법이 정하는 것이라 어디로 가든 같습니다. 회사를 옮긴다고 세금 혜택이 커지지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3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옮기면 그의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아닙니다. 이전은 인출이 아니므로 납입 실적과 무관합니다. 그 해에 넣은 돈은 그대로 공제 대상입니다. 둘째, 옮기면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 계좌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보험의 해지공제액이나 상품 환매 비용은 별개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뭉뚱그리시면 안 됩니다. 셋째, 한번 옮기면 다시 못 옮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옮길 때마다 현금으로 있는 기간이 생기니까 자주 하실 일은 아닙니다. 오해 3가지 중 둘은 제도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였습니다. 옮기고 나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자주 납니다. 첫째, 돈이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상품을 다시 사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넘어온 경우 그냥 두면 계속 현금입니다. 이체가 끝났다는 문자만 보고 안심하시면 몇 달을 현금으로 놀릴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이체를 새 계좌로 다시 걸어야 합니다. 옛 계좌로 걸린 자동이체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셋째, 연말정산 자료는 새 회사에서 발급됩니다. 넷째, 계좌를 옮긴 것과 연금 수령을 신청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옮겼다고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받기 시작하려면 나이와 기간 요건을 채우고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4가지는 이전 자체보다 뒤처리해서 갈리는 문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연금저축은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이사가 이체를 인출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두었습니다. 둘째, 그래서 이전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3천만 원짜리 계좌라면 해지와 비교해 495만 원 차이가 납니다. 셋째, 연금저축과 IRP 사이는 55세, 5년, 전액 이체 세 조건을 다 채워야 열립니다. 넷째, 최초 가입일은 따라오므로 5년 요건이 리셋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절차는 새 회사 한 곳에서 신청하고 사후 영업일이면 끝납니다. 여섯째, 그러나 세금 불이익이 없다는 말과 손해가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보험은 해지공제액을, 펀드는 며칠의 공백을 확인하고 실제 넘어가는 금액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고 제도는 바뀔 수 있으며 계좌 상태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에 본인 계좌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연금을 받는 순서를 다루겠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과 국민연금 중 어느 것부터 받아야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덜 붙는지, 그리고 55세부터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우는지입니다.